우리가 비핵화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 말의 정의가 각 국가마다 입장에 따라서 정의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그 다른 입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실은 비핵화 문제의 출발부터 제대로 일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의 그 비핵화 개념이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가끔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이 거기에 어리둥절해지면서 속게 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세계와 미국이 쓰는 비핵화, 그 개념은 북한 비핵화를 뜻합니다. 그전에는 CVID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또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지금 확정된 것은 FFVD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집단주의 그쪽 세계하고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 이것은 남한과 북한을 전부 포함하는 비핵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핵무기가 없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지 않고 미군이 있다는 것 자체를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 보유국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핵 보유국들은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그것이 결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는 하는데 전 세계가 무핵화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나는 당연히 비핵화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 그것을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최초에는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FFVD, 얼마 전으로 말하면 CVID,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된 것이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의 한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식 비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속에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도 포섭이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중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핵 보유국처럼 우리가 비핵화하겠다, 거기에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식 비핵화, 즉 전 세계의 무핵화를 주장한다는 것이 북한과 세계에서 볼 때는 남한, 양쪽이 똑같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핵화를 주장하고 남한은 핵도 없는 주제에 무핵화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 무핵화, 결국은 세계 비핵화는 지구상의 핵이 없는 무핵화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이렇게
북한식 비핵화, 세계 무핵화를 주장하는데 그 정권이 친북 꼬뮤니스트, 집단주의 정권이 아니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무식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주제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특히 먼 이 지구상에 아무 분쟁도 없고 핵이 전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완벽한 세상을 꿈꾸는 아주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북한과 같이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친북 꼬뮤니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위에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똑같이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 더구나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이 세계 비핵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다시 보게 되면 왜 그가 그렇게도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마치 전 세계의 그 평화와 평온을 축복을 내리는 교황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머리가 북한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입장은 북한과 정반대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개념부터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합의 성명을 내고 또 합의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것은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과 북한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상자를 한 개씩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 상자에는 겉에 비핵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절대로 그 상자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그냥 닫은 채로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비핵화라는 상자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입장권, 패스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가끔 같이 만나자 하면은 중국은 눈치 없이 그 뚜껑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은 이 논의를 하는데 당사자로 끼지를 못하고 있죠. 어쩌면 그 뚜껑을 잘 여는 그 버릇 때문에 당사자에 끼워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뚜껑을 닫은 채로 서로 악수를 하면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합의가 실천이 될 것인가? 물론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핵화라고 쓰여 있는 상자를 각각 들고 있는 한 이 둘은 회의장에서 서로 만나서 마주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회의장에서 자기 앞에 비핵화라는 상자를 놓고 악수도 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둘 다 회의장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안 연 비핵화라는 상자를 들고 둘이 한자리에 앉아 있다. 일단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세상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만나면 반드시 강자가 이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 결국은 강자의 뜻이 관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북한이 다루고 있는 이 경기 종목이 핵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과연 그렇구나 하고 정말 탄성을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단숨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정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역시 중요합니다. 세계가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정말 한번 싸워보고 싶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실험해보고 싶은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모두가 원하는 것은 없겠지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그것이 중국에게 가장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시야가 넓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 때문에 발끈하면서 그 일들을, 진짜 큰 일을 그르치고 있죠. 시진핑 주석에게는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국, 낙후된 중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는 지금 자유가 문제가 아니죠. 살아남는 것이 당장 문제. 우리가 중국은 그나마 괜찮은 나라, 생활 수준이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생존이 위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미국하고 대결을 한다는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도자들도 각자 자기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지도자를 뽑은 그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죠. 어떻든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중국에게 가장 이익이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주 타당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북한이 굶어 죽어도 혹은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병들고 위급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구호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주면 안 되고 도와주면 안 되고 그냥 스스로 살아남게 놔둬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발 쟤네들 좀 도와줘라 했을 때 도와주면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지요. 북한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또
북한과 거래를 한다든지 교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딱 끊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이 약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체 안 주면 답답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정할 겁니다. 이번에 이거는 좀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을 움직이는 손잡이, 키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거꾸로 위치가 바뀌어서 항상 얻어맞고 발에 채이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하면 되는가?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을 때, 상을 주고 싶을 때, 상으로 쌀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주면 됩니다. 상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쟁을 막고 그리고 북한을 보다 좀 생활 수준이 나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북한 좋고 중국 좋고 한국이 좋은 최선의 윈윈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머리 나쁜 거죠. 미국은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기 좋아해서 그냥 그 고생 사서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슬슬 머리가 좀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 떼고 싶어 합니다. 손 떼면 누가 나쁘냐? 결국 가장 나쁜 것은 북한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 다 손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잔머리를 흔히 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합니다. 그런 일 하다가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